그리고 조국 장관 사주도 63년생과 65년생으로 역시 두 가지 사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가람법사는 문재인 대통령 사주를 1952년 양력입니다. 1월 24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조국 장관 사주는 양력으로 1963년 4월 6일생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사주를 보면은 신묘생, 신축월, 그 다음에 기사일입니다. 조국 장관은 계묘생, 같은 토끼띠입니다. 계묘생, 병진월, 기묘일에 태어났습니다. 두 사람 다 시간은 정확하지 않으므로 제외시기 있습니다. 먼저 이 문재인 대통령 사주를 간단히 설명드리면 추운 겨울 논밭입니다. 그리고 이 신금이 투출해가지고 축충 신금이 투출해서 식신격으로 겨울 논밭에 돌멩이로 담을 싸서 그리고 묘목 초목이 자라고 땅에 열기가 있으니까 추위는 면했다 이렇게 봅니다.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을 보기에는 마음씨 좋은 이웃집 아저씨 같아 보이지만 월지 비견 속에 신금이 축출하여서 제신기 중에 이 신금이 여기에 두 군데나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사축으로 또 금으로 합을 하니까 금기가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식신에 해당되니까 상간의 기운과 마찬가지로 기존의 법 제도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려는 강한 의지가 보입니다. 또 날카롭고 깐깐하고 어떤 때는 비장스러움마저도 느끼게 하며 자신이 생각하면은 옳다, 정의다라는 고집스러움도 이 사주에 나타나 있습니다. 사주상으로는 묘목, 이 관성이 벼슬입니다. 벼슬이 나타나 있지만은 강한 이 금기에 관운이 꺾이는 사주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 사주로는 대통령 사주가 아니다 이런 말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박근혜의 탄핵으로 인하여 촛불의 위력으로 대통령이 되었다 그렇게들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조국 장관 사주를 보면은 조국 장관도 3월달에 논밭입니다. 3월달에 논밭에 초목이 무성하게 자라고 있으며 묘진, 목의 기운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 진토는 급제입니다. 급제고 그 다음에 이 병화가 인성으로 이 사주의 용신입니다. 이 사주를 따뜻하게 비춰주는 하늘의 태양이 용신이니까 공부를 잘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개수는 부인도 되고 부친도 되고 그리고 큰 재물도 됩니다. 그래서 월지에 이 진토 급제를 깔았기 때문에 행동과 은행이 일치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으며 묘진 목국이 강하여서 땅의 기운을 다 뺍니다. 이거는 자식이고 관운 벼슬입니다. 공직입니다. 그리고 이 개수는 부인과 재물이 이 태양을 용신을 가리니까 자식 문제와 부인 문제와 그리고 재물 관계로 인해서 지금 여러 가지 수사를 받고 있다 이렇게 사주에서도 읽을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사람이 서로 밀접한 관계가 되는 것은 일부에서는 대통령이 조국을 포기하지 못한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이 두 사람 다 이 사주가 신약합니다. 힘이 약합니다. 약하니까 대통령 입장에서는 나와 같은 기토의 힘을 보태기를 원하고 이 사주의 따뜻한 병화, 겨울 사주에서 병화를 그리워하는 형상입니다. 또 반대로 조국 장관도 대통령의 기토로 나한테 힘을 실어주길 바라고 그리고 여기에 땅이 따뜻한 화기가 나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니까 서로 상호간에 기운을 서로 바라고 있다. 그래서 뭐 두 사람이 좀 밀접하기 하지 않느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은 술토 대운에 지금 현재가 대운이 나이가 57세죠. 57세니까 술 대운에 와 있습니다. 이 술 대운은 진술 이렇게 충을 합니다. 나의 근거지입니다. 월지는 나의 근거지입니다. 근거지를 충을 해가지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중에 개신기는 이 개수의 뿌리죠. 이게 세상 밖으로 튀어나와서
부인 문제가 지금 대두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묘는 또 이렇게 묘술과 합을 합니다. 이건 아까 자식이고 관은 벼슬이라 했죠. 그러니까 벼슬 자리를 묶고 자식 운기를 이렇게 묘술합으로 묶어버리는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술토 때문에는 나라의 벼슬에 나가면 안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19년 기해에는 기토는 대통령이나 조국 장관에게 열렬한 지지를 보내는 지지자들의 성원입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무사히 흘러갔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해수가 나쁩니다. 해수는 이 대통령의 안전자리와 이렇게 사이에 충을 합니다. 충을 하니까 대통령 안전자리가 흔들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인성으로 문서, 도장 찍는 서류 이런 거를 말합니다. 그래서 후반기 해수가 사회충을 하니까 이때에 대통령 결재 서류에 사인하는 일이나 또 도장 찍는 일이나 또 사람을 임명하는 문제가 사회충으로 깨지니까 자신의 근거지가 흔들린다. 그래서 작금의 조국 사태와 극명하게 대변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9월은 여기는 안 적혀 있습니다만은 기해년 9월은 계유달입니다. 계유달은 그렇게 충하고 묘유충을 하니까 이 조장관한테는 자식 문제가 굉장히 대두가 되었지만은 대통령한테는 큰 위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무난히 참을만 했다 이렇게 보는데, 문제는 10월달 갑술달입니다. 여기 있죠. 10월달 갑술달은 지금 현재입니다. 갑술달은 이 술토가 대통령의 근거지와 월지는 근거지입니다. 근거지와 축술 형사랍니다. 형사를 하니까 이 두 기운이 부서지니까 나도 토입니다. 이게 다 토의 기운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도 흔들린다. 앉아있는 자리가 흔들린다. 그래서 아마 지난 3일날 강화문에 대규모 규탄 인파가 몰리고 지금 현재 청와대 앞까지 시위를 하는 게 아닌가, 그렇게도 연관지어 볼 수 있습니다. 또 문제는 11월 을의달입니다. 을의달. 11월 을의달은 이 대통령 사주와 기토와 을목이 충을 합니다. 이것을 천충직충이라 합니다. 하늘에서도 충하고 그리고 사해 또 충을 합니다. 아까 여기는 또 목극토 해가지고 충하고 그리고 지지에서도 충합니다. 그러니까 나의 자리가 뿌리채 흔들린다. 그래서 11월 달에 과연 조국 장관을 이 난국을 끝까지 끌고 갈 것이냐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조국 장관 사주로도 이 10월달, 현재죠. 10월달을 보면은 갑기토로 내 자신을 이렇게 활동성을 묶어버립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진술충합니다. 월지는 언제든지 나의 뿌리 근거지라 했죠. 근거지가 충살로 흔들립니다. 충살로 흔들리니까 내 자신도 흔들리고, 이도 아까 설명드린 대로 묘술 이렇게 자식운을 묶어버립니다. 자식운을 묶어서 활동성을 위축시켜서 가두어버리는 형상과 같습니다. 그래서 내운의 술토와 10월달의 술토가 극명하게 지금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고비와도 같은 시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11월 을의달은 아까 대통령한테 치명적인 작용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목극토합니다. 충국합니다. 충국하면은 이 목이 기토의 운기를 깨트린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해수는 해묘 이렇게 합을 해가지고 목국으로 바뀌어버립니다. 이 좁은 논밭에 나무가 아주 무성해지니까 잡초만 무성해지는 시기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운 시기다. 그래서 10월달도 어렵지만 11월달 대통령과 조국 사주로 보면은 과연 조국 장관이 11월달을 버텨낼 것인가 상당히 어렵다고 봅니다. 아마 10월달에는 부인이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또 기소되고 또 본인도
검찰에 출두하여서 조사를 로 광화문이 촛불로 뒤덮였던 당시 작성된 개헌 문건을 확보해 황교안을 긴장케 한 군인권센터가 이번엔 검찰총장을 정조준했습니다. 이 문건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총장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지목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은 문건 수사 당시 지휘보고 라인이 아니어서 관련 수사 진행과 결정에 관여한 바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자 군인권센터가 기다렸다는 듯이 윤 총장의 직인이 찍힌 불기소 이유 통지서를 공개하며 파장을 불러왔습니다. 10월 24일 군인권센터는 윤 총장의 직인이 선명히 찍힌 문제의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군인권센터는 최종 수사 결과를 기재한 문건에 엄연히 본인 직인이 찍혀있는데 관여한 바 없다고 한다면 합동수사단장이 지검장의 직인을 훔쳐다 찍었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며 전곡을 찔렀습니다. 대한민국 언론이 군인권센터의 반의 반만이라도 따라왔으면 좋겠습니다. 검찰의 주장을 듣고 있자면 헛웃음이 나오지 않습니까? 검찰 특수부가 정경심 교수를 들들 볶은 혐의가 표창장 아니었습니까? MBC PD수첩 등에 나온 동양대 조교 등 관계자들이 표창장은 일일이 총장한테 보고하지 않고 직접 작성해서 전달했다고 증언했음에도 검찰이 받아들였냐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자신들은 군인권센터의 자료에 대해 전결 개념을 들고 나와 얼렁뚱땅 넘어가려 합니다. 검찰은 정 교수의 동양대 표창장은 총장이 직접 직인을 찍지 않아 위조라 하면서 군인권센터가 확보한 문건에 대해선 아랫사람이 대신 찍었지만 문제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로남불도 이런 내로남불이 없습니다. 국민을 얼마나 우습게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것입니까? 검찰은 학력 위조가 드러난 동양대 총장의 말을 근거로 정 교수를 수사했습니다. 이 때문에 정 교수는 엄청난 고초를 겪었고 현재도 진행형입니다. 사안의 성격상 검찰총장 직인의 무게감은 전혀 다릅니다. 국가적으로 엄중한 공문서와 표창장 직인은 비교 대상 축에도 못 깁니다. 더군다나 이런 중요한 사건을 파견 검사가 검사장 직인을 본인 동의도 없이 마음대로 찍는다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습니까? 결국 이번 사건은 특검으로 가야 합니다. 검찰에게 수사를 기대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이기 때문입니다. 황교안 대표도 문건 연루 의혹이 제기된 만큼 진실을 가려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사건을 통해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을 더욱 절감했으며 꼭 결실을 맺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 소식TV였습니다.